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밝은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뉴욕시 신분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시 신분증 발급에 따른 주문이 크게 늘자 사전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신분증 발급에 따른 준비 서류와 신청, 예약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 민권센터의 차주범 교육부장을 전화로 연결해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그 뉴욕시 신분증 관련돼서 어떤 사람들이 자격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네, 뉴욕시 신분증은 뉴욕시에 살고 있는 모든 뉴욕 거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이민 신분도 상관없고요. 뉴욕시 신분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현재 신청자가 폭주해서 예약만 받고 있습니다. 뉴욕 시정부에서 뉴욕시 일원에 각 보로별로 두세 군데씩 한 12군데 접수처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일단 사전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뉴욕 시정부 대표 전화 311이죠. 311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신분증 정책 발급 정책 때문에 시정부에서 웹사이트를 하나 따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IDNYC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 장소를 선택해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언어가 불편한 경우는 어떻게 좀 문제가 없을까요? 네, 시정부에서는 현재 이번 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약 100여 개 언어, 한국어를 포함해서 100여 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나 그런 양식들이 한국어로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순간에 접수처에서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국어 통역을 연결해서 전화상으로 통역까지 해주겠다고 지금 시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화로 할 경우에는 한국어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하고 웹사이트 역시 한국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어 번역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경우에는요,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아시는 분이면 한 5분도 안 걸리고요. 지금 시정부에 따르면 전화로 예약하는 것도 평균 3분 이내로 처리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점을 만드셔야 되는데 아무 서류로 4점을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4점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3+1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본인 증명, 아이덴티티로 3점을 만드셔야 되고 거주 증명, 레지던시로 1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점을 만들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서류가 조금 이렇게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권 같은 거가 있으면 여권이 한 3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유틸리티 빌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면 그것이 1점이 돼 갖고 그러면 준비가 다 완벽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네, 시정부에서는 어떤 서류를 신분증 취득에서 인정하는 그런 유효 서류로 인정할 것인지 리스트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요,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난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냥 4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력한 방법으로는 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은 포인트가 3점까지 부여되고요. 그리고 만료가 3년 이내로 된 여권은 2점까지 부여됩니다. 그래서 여권 만료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일단은 여권 갱신을 차라리 신청하시는 게 그게 더 빠른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주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이름 앞으로 나오는 각종 빌이죠. 전기빌이나 케이블 빌 또는 뱅크 스테이먼트 단 60일이 지나지 않은 그런 걸로 준비하시면은 거주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포인트 3점, 그리고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포인트 1점, 그렇게
점수를 만드셔서 4점을 채우시면 신청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신분증을 취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네, 작년에 이 뉴욕시 신분증 정책을 위반하기 위해서 저희 민권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임자단체들이 노력하고 또 시장도 이미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전향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과연 뉴욕시 경찰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신분증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죠.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길이나 전철역에서 불신 검문 같은 걸 당하셨을 때 유효한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은 다 경찰서로 연행돼서 신원제를 위해서 지문 날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신분증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유력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시 정부 기관이나 또 도서관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자녀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은 학교에 출입하실 때 또한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용도 이외에도 현재 이 신분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뉴욕시 일원의 30여 개 문화기관을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부여되고요. 스포츠센터라든지 또는 영화관 같은 데를 또 할인받는 그런 어떤 혜택도 부가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네, 지금 소위 뉴욕시 신분증이 대박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청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벌써 지금까지 한 10만여 명이 신분증을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현재 각 사이트별로, 접수처별로 지금 신청자가 폭주해서 지금 예약을 해도 빨라야 6월달 아니면 8월달, 9월달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민권센터에도 지난 2주 동안 약 500여 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와서요. 저희가 지금 그 전화에 일일이 응답하느라고 거의 한두 명의 직원은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어서 고통을 받아왔는가, 그리고 한 가지의 좋은 친이민 정책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뉴욕시에서 이미 다른 데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미니스플 아이디 발급 정책을 시작한 곳도 있지만 뉴욕시에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친이민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저지주 엣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에서 21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인 등 1000여 명이 26일 버겐카운티 법원에 아파트 관리 회사인 아발론 베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아발론 측이 고용한 직원들이 수리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 과실이 확인된 만큼 아발론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또 당시 인부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면서 15분 동안 신고를 지연해 화재를 키운 만큼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로 아파트 측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엣지워러 소방국 토마스 제이콥슨 소방국장은 20일 오후 6시 아발론 아파트 화재 원인은 당일 1층에서 공사 중이던 배관 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불꽃이 아파트 건물로 옮겨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혜택을 늘리겠다고 내놓았던 대학 학자금 저축에 대한 증세 계획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부자 학부모가 누리는 세금 혜택을 줄여 중산층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된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 현황에 대해 착오한 점을 인정, 지난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내놓은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는 학자금 저축 상품에 가입한 학부모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투자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학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1200만 가구가 관련 상품에 가입돼 있고 학부모들의 대학 학자금 주요 조달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저축 이용자의 70%가 연간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가구라고 판단했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대학예금재단의 2014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자금 계좌주의 70%가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였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00년 4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저치인 26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전 2주 연속 30만 건을 웃돌았었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30만 건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에 공휴일인 마틴 루터킹 데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201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주의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최근 이어진 완만한 회복 추세를 뒷받침한다는 성격이 크다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N 머니가 온라인 임금 정보 업체인 페이스케일과 공동으로 조사해 28일 소개한 내용을 보면 봉급과 보너스를 합친 정형외과 의사 직군의 연봉 중앙값이 41만 달러로 조사돼 대상 100대 기업 중 전체 1위로 올랐습니다. 실력이 좋은 정형외과 의사는 최고 63만 8천 달러를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평균 34만 달러, 응급의학과 의사는 27만 4천 달러, 치과 의사는 15만 2천 달러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의사 직군이 상위 5위 안에 포진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직종 중에는 고위급 상담 컨설턴트가 연봉 중앙값이 19만 6천 달러를 기록해 가장 높은 전체 4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